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희대 민환 검사로 세상에 알려진 김태현 검사팀이 어떻게 하여 초등학교 졸업생 김금식 씨의 각본에 그토록 쉽게 말려들게 되었는지는 지금도 수수께끼다. 김금식 씨와 정대범 씨를 뺀 나머지 4 피의자는 처음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들 중 3 피의자는 나중에 이상 분위기 속에서 허위 자백을 했지만 김기철 씨는 모진 신문에도 굽히지 않고 시종일관 범행을 잡아떼고 믿을만한 알리바이까지 제시했다. 김 검사팀은 이들 다수의 범행 부인은 묵살하고 오로지 김금식 씨의 좌충우돌 횡성을 수설하는 자백만을 굳게 믿고 그에 따라 움직였다. 김금식 씨가 아 하면 검사들은 하는 식으로 협조 분위기 속에서 범인들을 얽어갔다. 검찰이 확보한 4명의 살인범은 서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 사실을 검사들은 대질신문에서 알았을 텐데 그것도 묵살해버렸다. 김금식 씨의 각본은 결코 치밀하지 못했다. 그는 검찰 진술에서 20번도 넘게 범행의 핵심 사실을 번복하거나 추가하고 수정했다. 대구교도소 출소 날짜, 범행 동기, 범행 도구의 구입 장소 따위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의 진술은 오락가락 갈팡질팡했다. 그래도 엘리트 검사들은 이 김금식 씨를 믿으면서 순덕이 김기철 씨를 믿지 않으려 했다. 김 검사의 심리 상태에 대해 김금식 씨는 뒤에 이런 평을 했다. 우리가 자백한 뒤의 수사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범인일 수 없다는 확증이 몇 번이나 있었으나 김 검사는 그때마다 억지 해석으로 범인으로 맞추어 들어가는 인상이었다.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범인으로 믿은 나머지 일종의 자기 최면에 걸린 듯했다. 그러자니 그의 수사도 자연히 하나의 드라마가 될 수밖에 없었다. 김 검사는 숱한 실수를 저질렀다. 자질구레한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연연한 것도 그 하나였다. 나의 됨됨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면 처음부터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나는 군복무당시를 합해 4번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기엔 계획된 범죄라곤 한 번도 없었다. 나의 전과는 모두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죄였다. 폭행에는 한 번도 흉기를 사용한 일이 없었다. 그런 내가 그렇게 치밀하고 용의 주도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었다. 이쯤, 그러니 김 검사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인 1968년 5월 중순, 부산지검 출입 기자들은 냄새를 맡았다. 부산지검엔 16명의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었다. 거의가 사건 기자 경력 10년 이상의 고참들이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눈치채기는 했으나 기자들은 깊게 파고들지 못했다. 그때 국제신보 기자였던 서령우 씨는 검찰 측에서 대외비 사건이라고 하는 바람에 본격적인 취재를 할 수 없었고 상세한 보도도 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그런 수사의 중간 보도는 기자들 사위에선 금기로 돼 있었다. 기자들은 그러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경열 씨 수사로 곤혹을 치렀던 한일민 경위는 5월 말 어느 날 정성모 부산시경국장의 부름을 받았다. 정 국장은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서는 검찰이 근하 사건을 해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근하 살해범 일망타진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정보를 검찰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서 듣고 이 사건의 가장 밝은 한 주임을 불러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한 주임은 형옥 씨가 구속됐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로 해서 검찰 수사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참이었다. 한 주임은 형옥 씨 등을 다뤘던 기관의 수사 요원들을 만나보았다. 주로 한 주임이 범행과 관계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질문들을 꼼꼼하게 던졌다. 그런 뒤 그는 높은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장담했다. 이들은 절대로 범인이 아닙니다. 며칠 뒤인 5월 29일 드디어 뚜껑이 열렸다. 석 달 동안 은밀히 수사한 전모가 발표된 것이었다. 공식 발표는 김태현 부장검사가 했다. 국제신보와 부산일보는 근하군 살해범 일망타진 기사를 일면 및 사회면 머릿기사로 다뤘고 대부분의 중앙지도 사회면 머릿기사로 취급했다. 국제신보는 검찰이 최형욱, 김기철, 정대범, 김금식 등 4명을 붙들고 박영태는 수배 중이라고 보도한 뒤 이렇게 써나갔다. 이 사건의 주범은 한때 용의선상에 떠오르기도 했던 최형욱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2번 다시 실패를 범하지 않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김금식 씨의 신병을 확보, 수사를 전개하다가 지난 5일 김기철을 절도 혐의로, 지난 15일엔 최형욱을 폭력 혐의로 구속 수감하는 한편 16일엔 정대범을 체포, 수사에 개가를 올렸다. 수사진은 밀양에 있는 정대범의 집에서 범행 때 입었던 밤색 잠바와 바지 및 티셔츠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사건 당일 범인을 봤다는 파출소 순경, 사환 등 증인들과의 대질신문도 끝났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돈이었다. 이들은 시체를 버린 뒤 협박장을 박영태가 그나 집으로 보내면 주범 최가 그나 집에서 100만 원을 내주도록 사주할 계획이었다. 범행 당일 금식과 기철이는 범일동 시장 안에 있는 고물상에 가서 30원 주고 볼박스를 구입, 범천 이동 기철의 집에 운반해 두었다가 정대범을 먼저 그나 집 근처로 보낸 다음 오후 늦게까지 구름다리 아래 돼지국밥집에서 술을 마셨다. 금식과 기철이는 칼, 노끈, 볼박스를 코로나 택시에 싣고 오후 9시 20분께 보수동 검정다리에 도착했다. 여기서 그들은 대범에게 칼 등을 건네주었다. 기철은 대범에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2번 찌른 뒤에 칼을 뽑지 말고 그냥 꽂아두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는 2명은 달아났다. 대범은 집으로 돌아오는 근하군을 발견,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가슴을 찔렀다. 이들은 조류의 시간까지 계산, 시체를 영도다리 및 하수구 속에 버리면 밤 12시쯤 5노트 속도의 해류가 시체를 휘감아 대마도까지 흘려보낼 것으로 예상, 완전 범죄를 꾀했다. 국제신보는 또 검찰이 이들의 점조직을 푸는데 진땀을 흘렸다고 보도했다. 범인들끼리 가명을 사용했고 서로 얼굴도 모른다고 했다. 박영태와 최형욱이 주범 그룹을 이루었고 하수인 정대범의 위에 김기철과 김금식이 붙어 있었다. 대범은 범행 당시 기영이란 이름을 썼고 기철은 한영식이란 가명을 썼다. 신문들은 검찰 발표문을 그대로 보도한 다음엔 화살을 최형욱 씨에게 돌렸다. 외삼촌은 비정했다. 죄짓고는 못 사는 세상인 것을. 외삼촌이 그럴 수가. 돈이 그리 아쉽던가. 두 신문은 최 씨의 사생활과 매부와의 관계를 한참 과장한 다음 거짓말 탐지기에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 그의 심장은 대담했다느니 진주에서 철근군 유괴 사건의 범인이 잡혔을 때는 본사 기자를 찾아와 진주 범인이 그나 살해범이 아니냐고 묻기까지 했다 라면서 그의 철면피를 비꼬고 그나 어머니를 등장시켜 오빠를 매도하게 했다. 부산일보에 실린 나는 오빠를 저주한다는 제목의 그나 어머니 최여사 수기는 최영옥 씨 규탄극의 압권이었다. 수기라고 해놓고 글의 끝에는 문책재 기자라고 써붙이는 모순을 드러낸 이 수기는 아마도 기자가 그나 어머니의 말을 재구성하여 엮은 것 같다. 따라서 얼마나 최 여사의 말을 진실되게 전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최영옥 씨의 부인에 따르면 그나의 부모는 공식 발표 이전에 수사 진행 과정을 대강 전해 듣고 있었으며 형옥 씨가 범인이란 검찰 측 주장을 크게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문에도 그런 흔적이 군데군데 엿보인다. 그나군 아버지와 어머니는 범인이 잡혔다는 말을 기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반신반의의 표정을 지었다. 그나 어머니는 왜 범인들이 우리 애를 택했을까요? 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영옥 씨 다음으로 과장과 왜곡의 재단에 올려진 속죄양은 순진한 김기철 씨였다. 남에게 손찌검 한 번 한 적 없는 그는 교통부 로터리 근방에서 노는 깡패에다가 국졸의 실업자로 소개됐고 해병대 시절의 특수교육 경험을 살려 살인 방법과 시체 유기 방법을 하수인에게 가르쳐준 악질 교사범으로 묘사됐다. 신문들은 또 검찰 수사관들이 기철 씨를 연행하려다가 역습을 당해 위기일발의 상황이 벌어졌었다고 전하는가 하면 기철 씨를 하수인 포섭 책임자로 그리면서 완전 범죄를 위해 정대범 씨까지 죽이려 했었다고 보도했다. 정대범 씨는 여자 같은 손, 목소리, 얼굴 생김으로 하여 냉혹한 살인마로 지탄을 받았다. 악당이 있으면 영웅 또한 있는 법. 신문들은 김태현 검사를 한껏 추어 올렸다. 국제신보는 흉악 사건을 멋지게 해결한 김 검사의 아들이 범인들의 일당으로 보이는 괴한들로부터 유괴를 당할 뻔했다고 보도했고 구영군 씨의 아이들도 같은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다. 구 씨는 미친 사람이란 욕까지 들어가며 밤낮 없이 수사에 열중했다고 쓰기도 했다.